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저 변호사님이 올려주신 유튜브 영상도 보고 있었는데 그 내용이랑 비슷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저희가 오늘 이제 나갈 기사가 예, 인터넷에서는 아무래도 이 고속도로에 차를 세우고 선 사람들이 잘못이 있는 것 같고 예, 뒤에서 친 운전자들은 무슨 죄냐라고 예. 하는 의견들이 좀 많이 나오잖아요. 내가 잘 몰라서 그래-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법적 이런 책임이나 이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예,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서 예, 예. 예, 먼저 첫 번째로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이분들이 그 차를 세우고 계셨는데 뒤에서 이제 택시가 3차로로 달리다가 차량을 피해서 들이받았는데 네, 네, 이럴 경우에도 택시에 일단 1차로 친 택시에는 책임이 있는 건데 네, 이게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네, 네. 아, 그 인천공항고속도로는 가로등이 켜 있고 또 2차로에 벤츠 승용차가 비상등 깜빡깜빡하면서 켜 있었고요. 3차로 가던 차가 브레이크를 잡으면서 속도를 줄입니다. 그럼 네. 그 뒤에 따라오던 택시는 앞쪽에 저 차가 왜 브레이크를 잡지 이상하네 하면서 앞쪽에 뭐가 있는지를 감안해서 그 택시를 피해서 2차로로 가더라도 속도를 줄였어야 되는데 그러지 네. 않고 살피지 않고 바로 2차로로 해서 같은 속도로 달리다가 사고 낸 거 그 점이 택시의 잘못입니다. 아, 이 부분이 이제 택시에 과실이 있는 거고. 아니 앞에 갈 때 네. 그 고속도로든 뭐 일반 도로든 내가 네. 3차로 가고 있었는데 앞에 가는 차가 브레이크 네. 잡으면서 속도를 줄여요. 네. 아 근데 일각에서는 3차로 차가 거기서 멈춘 거 고속도로에 왜 멈췄느냐 그게 잘못이다 지나갔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조금 전에 남자가 그 여배우의 남편이 거기서 건너갔잖아요. 네. 남편이 건너가면 그걸 보고 사람이다. 그럼 브레이크를 잡고 멈추게 되죠. 그리고 네. 멈춰서 이제 갈까 말까 하는 중이고 그런데 뒤에서 오다 택시가 그 차를 피하면서 사고 났기 때문에 3차로에서 브레이크 잡아서 멈춘 그 차에게는 잘못이 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고속도로에서 가다가 어떤 사람이 갑자기 후다닥 뛰어가더라. 그 속도를 줄여서 차를 멈추게 되죠. 그런데 차가 서 있고 또 사람 하나가 또 고개를 이제 등을 숙이고 사람이 있으면은 뭘까? 저 사람 도와줘야 되나? 그래서 거기 서 있던 3차로 차에 대해서는 잘못을 찾아볼 수가 없고요. 네. 앞에 차가 멈추고 또 2차로에도 차가 서 있는 것을 멀리서 보더라도 보일 수 있는 상황이에요. 완전히 꼼꼼한 게 아니고 가로등 켜서 어느 정도 밝기가 있고 또 비상등까지 있고 3차로 차는 브레이크등 들어왔고 그런데 거기를 그냥 나는 2차로 그냥 얼른 피해가야지 속도를 줄이지 않고 앞에 뭐가 있나 조심하지 않은 것이 택시의 잘못입니다. 전방주시 의무 소홀로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저 전방주시 태만이라고 그러죠. 앞을 잘 봐야 되고 앞에 차들이 멈춰 있으면 왜 저럴까에 대비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게 택시의 잘못입니다. 아, 그러면은 두 번째로 이제 충격한 차량이 있었는데 이 경우는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 이건 두 좀 번째 차가 1차로로 오던 차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1차 사고 나서 두 번째 사고까지 시간은 몇 초나 걸렸나요? 그거 지금 좀 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우선 두 번째 오던 올란도 차량에 대해서는 네. 1차로 달리다가 고속도로에 사람이, 다시 이제, 말이 씹혀 다시 할게요. 네, 네. 편집하지 않도록 그냥 할 수 있도록. 예. 올란도 차량은 1차로로 오다가, 네. 그 아스팔트에 쓰러져 있는 사람, 고속도로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충격한 건데요. 네. 이 경우 고속도로에 사람이 놓여있을 것을 어떻게 하느냐. 올란도 차는 전혀 책임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네. 옆에 이미 사고 난 차들이 엉켜 있었고요. 그런 곳에 1차로 지날 때는, 저기 사고 났네? 1차로는 비어있으니까 난 그냥 달려도 되겠지?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속도를 줄이면서 앞에 어떤 상황인가 살피면서 갔어야 되는데 속도 줄이지 않고 가다가 사고를 냈다 그러면 일단 올란도 차량 운전자에게도 잘못은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살아있는 사람을 충격해서 사망케 했을 때 그때 처벌 대상이 되는 거고 만일 1차 사고로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그러면 그때는 올란도 차의 운전자에게는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그걸 두 번째로 여쭤보려고 했는데 지금 부검이 진행 중인 것 중에 부검에서 그거 못 밝혀요. 부검에서 1차 사고로 사망했는지 2차 사고로 사망했는지는 밝히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국가수에서는 1차 사고 일어나고 2차 사고까지 시간이 짧다. 따라서 사람이 금방 죽는 건 아니다. 즉사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살아있는 사람을 올란도가 충격해서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감정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것만 갖고서는 살아있는 사람을 충격해서 사망했다는 거기에 대한 증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확실한 객관적인 증거가 돼야 되는데 1차 사고로 만약에 2차 사고가 경미했다. 그래서 사람이 하면서 움직이고 있는데 두 번째 차가 또 사고를 냈다 그러면 두 번째 차 사고 운전자를 처벌할 수 있겠지만 1차 사고가 상당히 충격이 컸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차 이제 찌그러진 정도로 보면. 그리고 사람이 거기서 옆으로 튕겨졌는데요.
1차 충격에 의해서 몸에 여러 군데 손상이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붕 떴다 떨어지면서 머리가 아스팔트에 충격되면서 바로 사망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첫 번째 사고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면, 그렇다면 올란도 차 운전자에 대해서는 이번 사고에 책임을 물어서 처벌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와 유사한 것이 몇 년 전에 있던 빅뱅의 가수 네. 대성, 그 가수가 오토바이 운전자가 술에 취해서 가다가 가로등을 들이받고 쓰러졌어요. 한강다리에서 쓰러져 있는 것을 그 빅뱅 대성이 또 충격해갖고 이제 역과해서 지나갔던 사건인데요. 국가수에서는 첫 번째 사고와 두 번째 사고의 시간적 간격이 2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을 충격해 사망케 했을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게 추정 결과를, 감정 결과를 보내왔고, 경찰은 그걸 토대로 해서 기소 의견을 보냈지만, 검찰에서는 살아있는 상태에서 두 번째 사고가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불분명하다. 그래서 무혐의 처리해서 그대로 끝났죠. 그러면은 이번 경우도 그럴 수 똑같아요, 있겠네요. 똑같아요. 예, 똑같아요. 예, 그리고 SBS에서도 그거 보도한 게 있습니다. 빅뱅의 대성 무혐의, 그렇게 찾아보세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사건은 빅뱅 대성 때도 제가 처음부터 이번 사고 빅뱅 대성을 처벌하기 힘들 것 같다. 그 이유는 첫 번째 사고로도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을 충격해서 사망케 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데, 그게 불분명해서 검찰에서 무혐의가 되거나 법원에서 무죄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제가 초기부터 이렇게 인터뷰를 해줬었는데요. 이번 사고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되고요. 그래서 두 번째 차량은 좀 위험이라든지 아니면은 무죄 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고.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죠. 왜냐하면은 왜 못 피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고속도로에서 그걸 어떻게 피해? 그거는 해당되지 않아요. 이미 거기가 아주 사고가 나서 아수라장이 돼 있었으니까 속도를 줄였어야 돼요. 그러지 않고 난 그냥 1차로로 가면 되지? 거기에 대해서는 잘못한 거예요. 잘못했지만,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인지 이미 사망했는지, 그것이 이제 쟁점이 됩니다. 이 승진 피해자분이 지금 인솔을 했는지가 아직 밝혀지지가 않았는데. 네, 그 네. 부분도 경찰에서는 아내가 운전한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데, 네. 경찰은 여러 가지 자료를 갖고 있겠죠. 그 차에 블랙박스도, 오디오는 안 들어있지만 그 벤츠 차량에 블랙박스도 갖고 있고, 또 지나가던 다른 차들의 블랙박스도 있을 거고, 네. 또 CCTV, 폐쇄로도 고속도로에는 그 CCTV가 중간중간에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자료를 종합해서 아내가 운전했다라고 결론 내렸다고 그러면, 그래서 운전석에서 내리더라라는 것이 확인됐다고 그러면은 운전은 아내가 한 것으로 확정해도 되겠지만, 그러나 자료가 불분명하다고 그러면 네. 아내가 운전했는지 남편이 운전했는지에 대해서도 좀 더 수사가 필요하죠. 왜냐하면은 이 남편이 조수석 문을 열고 후다다다 갓길 쪽으로 뛰어갔다라고 그렇게 보도된 것들이 있는데요. 근데 문을 열고 내렸는지는 불분명해요. YTN에서 그 뉴스에 내보낸 그 영상에 의하면은 뒤에 사람이 허리를 숙이고 있었고요. 그리고 남자가 뛰어가는데요. 이미 둘이 같이 있다가 여자가 숙인 상태에서 남자가 뛰어간 건지, 여자가 먼저 내린 건지, 남자가 먼저 내린 건지, 그런 거 불투명하죠. 네. 그래서 누가 운전했는지도 좀 더 명확하게 밝혀져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여자가, 남자는 술을 마셨는데 여자가 술을 마셨는지는 모른다라고 돼 있는데요. 네. 이 사건에서 여자가 술을 마셨는지 여부는 부검하면 그 혈액에서 알코올이 나온지 안 나온지 그건 금방 알 수 있죠. 근데 여자가 술을 마셨다 손 치더라도, 그렇더라도 운전을 누가 했는지를 명확하게 밝혀야 되고요. 그리고 비상등까지 켜면서 차를 세웠어요. 2차로에. 그것도 삐딱하게 세운 게 아니고 약간은 비스듬하지만 그래도 2차로에 똑바로 서 있었습니다. 그 정도 정신이라고 그러면은 왜 바로 그 옆에 갓길을 놔두고 거기다 차를 세웠을까? 이거는 영원히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죠. 네. 저희도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부부간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거기다 차를 세웠느냐? 그래서 단순한 교통사고냐, 단순히 술에 취해서 용변이 급해서 그래 차를 세우게 하고, 여보 차 좀 세워줘, 나 급해 그러면서 차 세운 김에 여자도 뒤로 나있던 거냐, 그렇게 생각하기는 어려워요. 정말 급하다 그러면 갓길에 대야 바로 용변 보기가 더 좋잖아요. 근데 왜 위험하게 2차로에 서서 문을 열고 내리게, 거기서 갓길로 가는 거 0.1초도 안 걸리거든요. 시속 100km로 달릴 때 1초에 28m로 움직이는데요. 거기서 2차로에 쓰는 것과 갓길에 쓰는 것, 그게 시간적으로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왜 세웠느냐? 거기서 세울 수밖에 없었던 상황, 세우게 한 건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더 수사가 필요하죠. 네, 그래서 저희가 궁금했던 거는, 만약에 이 여성 운전자가 음주 상태고 이분이 운전을 해서 음주운전을 했다고 밝혀진다면은, 그 사실이 이뭐 과실비율 산정이나 이 사고 그것은 음주를 했던, 차가 고장나 서 있었던, 선행사고로 서 있었던 관계하지 않고,
그 차가 쓴 거죠. 그 차가, 벤츠가. 벤츠 차의 운전자가 술을 먹고서 차를 세웠던, 술을 안 마시고 맨정신에 심심한 차를 세웠던, 아니면 운동하기 위해서 잠깐 차를 세웠던, 뒤에서 오는 차로서는 앞에 상황을 보고 피할 수 있었는데 왜 못 피했느냐. 이게 택시의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그거와는 전혀 관계없다. 음주와는 무관해요. 음주하지 않고서도 그렇게 서 있을 수 있잖아요. 음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차가 고장나서 차를 세울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차가 고장나서 차를 세우고 뒤에 나왔을 수도 있고, 음주했거나 안 했거나 그것은 과실비율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음주했으니까 과실도 높아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고요. 그렇지 않고 뒤에서 오던 차는 앞에 차가 서 있다. 그리고 그 뒤에 사람이 있다. 근데 난 못 피했다. 이것으로 과실을 따지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저희가 궁금했던 것도 이런 부분들이고. 과실 비율은 안 궁금하세요? 과실 비율? 그것도 50대 50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그럼 네.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네. 과실 비율에 대해서 고속도로에 사람이 서 있는 것을 어떻게 예상해? 그건 도저히 못 피하지. 시속 100km를 가면서. 그래서 이것은 서 있던 사람의 100% 잘못이고, 택시와 올란도는 그건 날벼락 맞은 건데 왜 그 사람들을 입건해서 조사해? 이런 글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네. 만일 컴컴한 고속도로에 가로등도 하나도 없고 칠흑 같은 곳에, 그런 곳에 자동차가 아무런 등도 켜지 않고 비상등이나 미등이나 차폭등이나 아무것도 켜지 않고 시커먼 차가 서 있었고 그 바로 뒤에 사람이 있었다. 그렇다면 그건 못 피해요. 이 전조등 불빛이, 전조등이 보통 한 50m까지 보이는데요. 50m 앞에 사람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하더라도 사람을 위험하다, 브레이크 밟아야지 하면서 보고 브레이크에 발이 가는데 1초 정도 걸리고요. 그리고 브레이크를 밟더라도 브레이크가 찍 하면서 밀리는데 또 거리가 있기 때문에 시속 100km를 갈 때 승용차가 약 70m 거리가 있어야 멈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컴컴한 밤에라 그러면은 도저히 못 피하죠. 한 4, 50m 뭐가 있다. 브레이크! 이때는 이미 늦은 겁니다. 하지만 이곳은 가로등이 켜 있었어요. 가로등이 켜 있고 또 비상등까지 깜빡깜빡하고 있었죠. 일반적으로 낮에 차가 이렇게 고속도로에 서 있었고 비상등만 켜고 뒤에 안전삼각대를 설치하지 않았을 때 왜 위험하게 차를 걷어 세워놨느냐 해서 앞차의 잘못을 40, 뒤차의 잘못을 60%로 봅니다. 근데 지금 낮보다는 더 어둡죠. 네. 가로등 켜있긴 하지만 낮에는 잘 보이지만은 밤에는 비상등 킨 차가 가는 차일까 속도를 줄인 차일까 서 있는 차일까 구분이 안 됩니다. 따라서 낮보다는 과실이 더 커야 되겠죠. 그래서 50대 50 정도로 보인다는 겁니다. 50대 50 정도로 그 택시와 그 앞에 택시와 서 있던 벤츠, 그러니까 서 있던 벤츠를 들이받은 거나 벤츠 앞에 있는 사람 들이받은 거나 어차피 마찬가지 들이받는 거니까요. 그 차를 벤츠를 못 피한 거나 사람을 못 피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벤츠 안에 타고 있던 사람을 벤츠를 들이받아서 안에 타고 있던 사람을 다치거나 죽게 한 거나 또는 밖에 나와 있는 사람을 들이받아서 다치거나 죽게 한 거나 결과는 똑같습니다. 과실비율은 똑같이 봅니다. 그래서 50대 50으로. 예. 만약에 비상등도 안 켜고 있었다 그러면은 앞체 과실이 좀 더 높아질 수도 있죠. 비상등 켜고 있었던 것도 나오니까. 예.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궁금했던 게 이런 부분들인데. 중간에 어느 부분을 쓰실지 모르지만은 내가 좀 말을 빨리 했는데 말 빨리 해서 오히려 한 8초나 10초 자르기 더 좋을 거예요. 네, 그렇죠. 또 많이 해주셔서. 네. 아마 저희가 쓸 거는 그 중에서도 특히 그 택시가 왜 잘못이. 예. 네, 고맙습니다. 네. 괜찮으실까요? 네네네. 네. 지금 기사 쓰고 있다가 또 의문이 생겨서 이제 여쭤보려고 전화를 드렸는데. 네네네. 그 일반적으로 이제 고속도로 2차 사고는 사실 갓길에서 많이 좀 일어나잖아요. 되게 아니요, 갓길에서는 잘 사고 안 나고요. 그런가요? 갓길로는 차가 그쪽으로 안 가죠. 일반적으로 갓길로 뺐으면 사고 안 나는데, 네. 그런데 갓길을 빼지 않고 차를 사고 났을 때 가벼운 사고 또는 고장난 차를 빼지 않고 그대로 차가 다니는 주행 차로에 차를 방치한 상태에서 사람이 그 옆에 서 있어요. 차가 안 차를 움직일 수 있으면은 빨리 갓길로 빼야 되고요. 네. 차가 움직일 수 없는 상태면은 차에서 비상등을 켜고 빨리 탈출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차 근처에 있다가 차도 망가지고 사람도 죽고 그러는데요. 차를 버리고 탈출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뒤쪽으로 삼각대 설치하러 가다가 죽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리고 삼각대는 다른 차가 툭 밟고 지나면 아무 소용도 없어요. 그래서 도로교통법에 고속도로에 사고 났을 때 뒤쪽에 삼각대를 설치하라고 그러는데 그 설치하는 것은 매우 비합리적이고 현실성 없는 얘기고요. 빨리 갓길로 탈출해서 낮에는 옷을 벗어서 흔들면서 뒤쪽으로 가면서요. 다른 차들한테 앞에 뭐가 있다는 걸 알려줘야 되고 밤에는 자동차에다 랜턴, 후레쉬 같은 걸 하나씩 들고 다니면서 그거를 이제 또 그거나 또는 빨갛게
그 음주 단속할 때 경찰관들 들고 있는 빨간 봉이요. 경광봉이요. 네. 예예예. 그 경광봉. 그걸 빙글빙글 돌리면서 뒤차들한테 앞에 뭐가 있다라는 걸 알려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차 근처에 있다가 내가 죽으면은 나도 죽고 2차 사고로 다른 사람도 죽어요. 음, 네, 그래서 교통사고 사고 났거나 고장 났을 때는 빨리 탈출해야 돼요. 그리고 갓길로만 빼면은 사고 안 나요. 가끔 가다가 사고 나기도 하는데 그럴 경우는 네. 거의 없지요. 졸음운전 아니면 사고 안 나죠. 그래서 여쭤보려던 게 원래는 그거거든요. 이제 갓길로 차를 뺐을 때 만약에 2차 사고가 나면은 예. 과실 비율 산정에서 좀 차이가 있나? 이런 갓길로 거 갓길로 차를 뺀다는데 다른 차가 갓길 침범에 사고 났으면은 낮에는 왜 갓길에 뒤에 갓길로 차를 빼고서 뒤에다가 갓길에는 삼각대를 세워야 되죠. 다른 차가 안 네. 치고 가니까. 근데 네. 삼각대를 설치하지 않았을 때 밤에는 또 저 뒤에다 불꽃 신호를 해야 되는데요. 그걸 네. 안 했을 때 왜 그런 안조치를 하지 않았느냐? 안전조치 하지 않았을 때 낮에는 갓길에 안전조치 안 했으면 10%, 밤에는 20 내 30%고요. 안전조치를 다 했는데도 갓길로 춤벼서 때렸으면 그럴 때는 100대 0이에요. 들이받은 차 100% 잘못이에요. 안전조치를 하고 나서는 100%. 예, 그렇죠. 예. 그러면은 변호사님 혹시 네. 그 다루셨던 사건 중에 예. 그 이번처럼 뭐 사실 되게 좀 이상한 케이스인데 차가 고장난 것도 아니고 가벼운 사고 났을 때 차 근처에 있다가 죽거나 다치는 경우는 많이 있죠. 저도 그런 소송 많이 했죠. 근데 이번 경우는 사실 차가 고장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건 이상한데, 그런데 뒤에서 오던 차는 가던 차가 가벼운 접촉사고로 서 있는 거 들이받은 거나 이렇게 이상하게 세우는 차를 들이받은 거나 뒤에서 들이받는 경우는 똑같은 거예요. 과실비율 산정에는 전혀 차이가 없다고. 그 뒤에서 오는 차는 왜 못 피했느냐죠. 보이는데. 다른 차를 피해가는데 너는 왜 못 피했느냐죠. 1차로 가는 차 피해갔죠. 3차로 가는 차도 보고 속도 줄이면서 멈췄죠. 근데 뒤에서 오던 택시는 왜 속도를 안 줄였느냐. 조심했으면 보였을 텐데 왜 못 피했느냐. 두 대 중에 하나는 피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50대 50이라는 얘기죠. 근데 어제도 또 비슷한 사고가 있었더라고요. 그 앞에 그것도 트럭이었는데 1톤 예. 트럭이 앞에 가던 25톤 트럭을 살짝 받았는데 예. 그것 때문에 그 1톤 트럭에 실려있던 뭐 농기계가 떨어졌어요, 뒤에. 예. 그래서 운전사가 그거 줍다가 뒤에 또 승용차 와서 예, 그 주술 가다 죽어요. 잘못하면. 예. 그런 사망사고가 있어가지고. 예, 빨리 탈출해서 뒤쪽에다 사고 났다는 거 알려주는 게 중요하지. 그 주소를 가다 죽습니다. 일단은 그러면은 삼각대 설치나 이런 거보다도 일단은 탈출이요, 탈출. 상가대 설치하러 가다 죽어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좀 기사에 넣어야겠네요. 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그리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100m 뒤에 삼각대 설치하라 그랬는데 100m 걸어가다 죽거든요. 그래서 뒤에서 오는 차에게 보일 수 있는 거리, 그래도 한 50, 70, 뭐 그 정도 적당한 거리인데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주행차로에 설치하다가는 죽습니다. 그래서 빨리 탈출해서 뒤쪽으로 가면서 삼각대 설치는 실제로 의미가 없고요. 뒷차한테 신호를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신호하면서 119에도 신고하고 112도 신고하고. 가드레일 밖으로 나가서. 그렇지. 가드레일 밖으로 나가면 또 뒤에서 오는 차가 안 보이잖아요. 가드레일 쪽에 붙어서 여차하면은 어떤 차가 나한테 오면 내가 도망갈 수 있는 그런 채비를 하면서 다른 차들한테 사고 났다는 알려줘야 돼요.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기사 예쁘게 잘 쓰세요. 네, 변호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